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한국사 두 문자 암기팁. 오늘은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죠. 정치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오늘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숙종 시기 때 있었던 서인과 남인의 극심한 아주 격렬한 이런 붕당의 대립, 세 차례 환국이 있었다. 경신, 기사, 갑술 환국의 순이었었고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남녀노소 좋아하는 경주의 신 허성태. 이 허성태 배우님 대세 배우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경주에서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영화를 찍고 계신가 봅니다. 적을 쫓고 계십니다. 자, 추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대사를 치고 계세요. 장기사, 남쪽으로 차 돌려. 갑옷 입고 술 취한 내 인연 거기서. 좀 이상한 여성분을 쫓고 계신가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다? 숙종 시기 때 환국 정치예요. 자, 이 숙종 때 환국 정치인데요. 첫 번째, 경신환국입니다. 이 경신환국은요, 허적 모반 사건 또는 허적 유학 사건 또는 허견 모반 사건 또는 역모의 사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허적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첫 번째 환국은요, 기존의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된 첫 번째 환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인은 대립했었던 남인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 소론으로 이렇게 분화되게 되는 시점이다. 언제요? 경신환국을 계기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었다. 두 번째 환국, 기사환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환국은요,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에 책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는 원자에 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에 책봉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갈등을 벌였었다. 남인이 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요게 이제 기사환국이었었다. 당시 남인은 장희빈을 지지하고 있었고요. 서인은 당시 왕후였었죠. 왕비였었던 인현왕후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벌어졌었던 일이 되는 거죠. 기사환국의 결과 남인이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갑술환국입니다. 자, 이 갑술환국, 이는 인현왕후의 복위 문제를 둘러싸고 숙종은 앞서 기사환국을 계기로 하여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이제 중전에 봉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인현왕후 다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를 다시 들인다. 복위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마찬가지로 서인과 남인이 갈등을 벌였구나. 자, 당시 숙종의 마음은 서인, 즉 인현왕후를 복위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서인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결과 이제 남인들은 몰락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차례 환국, 경신, 기사, 갑술 환국의 순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 자,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시기로 넘어가는데 이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영조의 탕평책, 탕평교서를 발표한다. 탕평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완론탕평을 시행한다. 정조의 탕평책이다라고 하면은 준론탕평을 시행하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일반적인 차이점들을 보셨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시기별로 왕 시기 때의 편찬 사업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서적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략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 영조 편찬 사업이다. 자, 한번 보죠. 영자씨, 대전 가면 속죄하면서 속속들이 문헌을 비교하면서 검토하세요. 뭔가 좀 잘못하셨나 봐. 그리고 이제 문서를 관리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셨나 봐요. 자, 영조식입니다. 영조 시기 때의 편찬 사업으로서 뭐가 있냐? 속대전이 있어요. 속대전은 법전의 성격을 띠고 있죠. 영조 때 속대전, 뒤에 나오는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대전뿐 아니라 속오래의와 같은 이런 의례서를 개정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기존의 경국대전을
개편하는구나. 기존의 국조 올해의를 개편하는구나. 라는 측면으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례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그죠? 이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때 편찬한 바로 뭐냐? 한국학 백과사전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 예, 그래서 백과사전 문화편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정조 시기 때 편찬 사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대전학교의 통이래요. 좀 잘 나가는 일진이었나 봐.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여학생이었네. 정조를 지키는 홍자씨. 나는 정조를 지키겠다. 나는 양아치고 통이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 무예가 뛰어나대요. 싸움 잘했나 봐. 근데 말이지 다리가 휘었대요. 정신이 탁해.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좀 추한가 봐요. 홍자씨. 자, 정조 시기 때의 편찬 사업이에요. 정조 시기 때는요. 법전으로서 대전통편이라는 법전. 그래서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통편, 그리고 이후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을까요? 흥선대원군 시기 때 대전회통이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 때 편찬했었던 무예도보 통지라는 무예서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정 운영을 위한 그 주제별 서적들이 있으니 동문휘고는 외교 업무와 관련한 서적. 그 다음에 탁지지와 추관지. 탁지지는 재정. 그 다음에 추관지는 형벌, 법률, 이런 내용과 관련한 그 당시의 국정 운영을 위한 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조는 자신의 자서전격인 저서를 남겼으니 홍제전서라는 저서도 남겼습니다. 다 정조 시기 때 남겼었던 편찬서로서 영조와 정조를 구분하셔야 되겠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암기 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